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 1급 105의 기출문제의 부가세 실무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217페이지고요. 교재는 217페이지.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서희전자의 제1계약정 부가세 수정신고서 작성하시오. 당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25일이며 2023년 8월 4일에 수정신고 1차 및 납부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번호 2205번에 부가가치에 부가세 신고서에 2기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서 수정신고 1차. 그러면 따지면 이제 1기 합정 신고서에 대한 거니까 이게 이제 합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얘기죠. 그치? 수정신고가 아니라 합정신고 누락분. 1번. 이 제1기 합정 부가세 신고서 정기신고였으면 납부세액은 기한에 납부하였고 전자세금의 발급 매출액은 공급가액 1억. 공급가액 1억, 세액은 1,000만 원이고 전자세금 수취 매입액은 일반 매입액이 5천만 원, 세액은 5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 전에 합정신고한 게 두 번째, 정기신고 시 누락된 자료, 아래 증빙 자료는 법정기한 내 발급 및 수취하였다. 법정기한 내 발급 및 수취했으니까 미발급이나 미수취, 지연발급이나 지연수취는 해당이 안 된다. 일단 이런 뜻입니다. 종이세금계산 발급 매출에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인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해줘야 되는데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몇 프로예요? 1%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미발급 가산세 1%입니다. 미발급 가산세 1%. 그러면 지금 이제 합정신고본에 그게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가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본에 2천만 원 추가하면 가세 세금계산 발급본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세액은 1,200만 원이고요.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 수취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지? 고정산 매입분 2천만 원에 세액 200만 원. 그러면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본에 매입세 세금 수취본에 고정자산 매입란에 공급가액은 200만 원, 세액은 20만 원 넣어주셔야 되고 요건 이제 다음 칸 넘어가서 뜬 거니까 상관없고요. 법인카드 사용 매입액 일반 매입이 55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럼 공급가액 500, 부가세 50이라는 얘기고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에 사업 관련성이 있으며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 22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한 것은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접대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면 세금계산서 수취본에 반영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들어가면 돼. 근데 신용카드 수취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지. 그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의미가 뭐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취 명세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클릭하시면 탭키 누르라고 나와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클릭하시면 탭키 누르라고 나오고 탭키 눌러서 왼쪽은 기존에 신고한 내용, 오른쪽은 수정 신고한 내용, 예정 누락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란에 예, 550만 원 넣으면 안 되고 550에서 얼마를 뺀? 22만 원을 뺀, 그지?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니까 공급가액으로 이가면 예,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한 건 500만 원, 그 중에 공제 안 되는 건 20만 원, 그래서 공제되는 건 얼마만? 480만 원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입에 480만 원, 세액이 48만 원이고 여기까지 누르시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가산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누락된 매출액은 부당하게 누락된 것이 아니다. 그 가산세 정리하면 가산세 정리할 때는 우리가 무슨 세액부터 구해줘야 돼요? 미납세액부터 구해줘야 돼요. 예, 매출세액 누락분이 종이세금에서 밝은 매출액 누락한 거 200만 원이 있고 매입세액 누락분이 고정자산 매입한 거 20만 원하고 법인카드 매입한 거 480만 원에 세액이 48만 원이니까 68만 원이네. 68만 원. 종이세금에서 수취한 매입세액 20만 원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매입세액 500만 원의 공급가액 중 20만 원은 접대라서 480만 원이고 거기에 10% 하면 48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68만 원을 빼주면 132만 원이 미납세액이고 미납세액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금 얘가 확정신고 누락분이에요. 확정신고 누락분은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을 받습니다. 얘는 원래 7월 25일 날 신고할 걸 8월 4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1개월이 안 돼요. 1개월이. 그러면 합정신고 누락으로 인한 미납세액이 132만 원이고 가소신고는 세율이 몇 프로? 가소신고 세율이 10%죠. 10%인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바람에 몇 프로 감면받아? 90% 감면받으니까 10%만 90% 감면 후 그래서 미납세 132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13,200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 132만 원 곱하기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미납에서 알아서 나오겠지만 원래 7월 25일 날 신고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7월 달은 26, 27, 28, 29, 30, 31일 해서 6일에다가 8월 4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4일 더해서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132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하니까 2,900
4원이 나오고요. 아까 실수한 부분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나왔을 때 예, 미발급 가산세 1% 먼저 했었어야 돼. 그지? 그렇지 않으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미 세금 계산서 예, 미발급 가산세 1%. 법인 사업자가 예, 종이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 예, 종이 세금 계산서 교부한 경우. 예, 그러면 예, 예, 미발급의 종이 세금에도 교부한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에 1% 하면 1%는 0.01이죠. 2천만 원에 0.01하면 2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산세에다가 반영하면 26번 가산세 왼쪽에는 클릭이 안 돼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라서 오른쪽에 26번 가산세 클릭하셔서 탭키에 누르라고 나오면 탭키에 눌러서 왼쪽은 기존에 신고한 내용, 오른쪽은 수정 신고한 내용, 세금 계산서 불성시 가산세 미발급의 공급가액 2천만 원, 1%라서 4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해주셔야 되고 종종 답이 지원 발급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같이 1%라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세무서는 세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서식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실무적으로. 이해가 갔다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냥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라고만 하지 이거 가지고 뭐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누락분은 가소신고, 일반 가소신고에 미납세액은 132만 원, 132만 원에 10%에 10%만 적용되니까 13,200원이고요. 납부지연도 미납세 132만 원에 당초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25일. 실제 납부일은 2023년 8월 4일. 미납일수 10일 나오고 확인하시면 2,904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2023년 2기 부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 또는 환급세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납부세액이나 환급세 재계산이라는 얘기는 공통매입세,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만 갖고 해요. 감가상각 자산만 갖고 하고 일가세 기간 경과시 체감률 또는 감가율이 건물과 구축물은 5%씩 그다음에 그 외에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가 되다 보니까 25%씩 결국은 이제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지 한 번 그 공통매입세 정산이나 재계산하고 나서 다음 가세기가 넘어갈 때마다 면세비율이 고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재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면세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하면 건물과 구축물은 5%씩 감가가 이루어지니까 2년 1년에 가세기한 두 번씩이니까 건물과 구축물이 아니지
예,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예, 2년. 예, 2년 경과 시 예, 재계산 안 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5%씩이니까 1년이면 10%예요. 10%라서 예, 10년 경과 시 재계산하지 않고 예,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세법에서도 예, 통계하고 적용해서 예, 5%가 안 되면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재계산 안 하고 예, 경과기간수 계산할 때는 예, 취득 시점에 예, 가세기간은 포함하고 예, 재계산 시점에 예, 가세기간은 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과 예, 기간을 따진다는 거. 그다음에 납부세, 환급세, 예, 재계산은 공통매입세 예, 곱하기 1 마이너스 예, 체감률 곱하기 경과기간수 즉 체감률에다가 경과기간수 곱한 것만큼 이미 감가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의 세액을 갖고 재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예, 면세 비율이 증가한 만큼은 면세 사업에 더 쓴 거라서 예, 불공제액이 더 늘어나는 거고 면세 비율이 만약에 감소했다면 그러면 가세 사업에 더 쓴 거기 때문에 가세 사업에 쓴 것만큼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는 금액은 오히려 공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요. 자, 필기 못한 부분은 이따 할게요. 같이.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된 자산의 구입내요.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 토지는 면세라서 공통 매입세액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음. 건물 공통 매입세액 있고요. 예, 기계장치에 공통 매입세액 있고 비품 공통 매입세액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23년 몇 기에 몇 기? 2기죠, 2기. 그지? 그럼 비품은 지금 언제 치르겠어? 21년 2기에 치르겠죠. 그지? 21년 2기에 치르겠으니까 그러면 21년 2기 한 번 경과, 그 다음에 22년 1기, 22년 2기, 23년 1기에서 이미 4번 경과를 한 거예요. 얘는 2년 경과로 예, 2년 경과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비품은 예, 2년 경과로 재계산하지 않는다. 취득한 시점은 포함하고 재계산 시점은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예, 취득한 시점부터 경과기간 수를 세면 돼요. 21년 2기, 22년 1기, 22년 2기, 23년 1기에서 이미 끝났다. 이미 이해하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하고 기계장치만 해주면 되고 2022년 및 2023년 공급가액 내역 보시면 2022년 및 2023년 1기까지 납부세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가 됐대요. 2023년 1기까지. 그럼 가장 최근에 재계산하는 게 2023년 1기란 얘기예요. 1기. 그러면 2023년 2기하고 2023년 1기 여기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기만 이해갔을까요? 여기만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에 구성명세서 1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있어요. 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가져서 예,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합정신고 때만 하는 거야. 합정신고 때만. 2023년 2기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내역은 처음부터 공제 안 되는 경우 처음부터 그다음에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 재계산해서 재계산 가시면 되고 건물하고 기계장치만 해주면 되니까 건물과 구축물 매입 매수협회 불러오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2천만 원. 취득 연월은 2021년 1월. 그래서 5%씩 지금까지 5번 경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5%씩 5번이면 몇 프로가 소비가 된 거야? 25%가 소비가 됐으니까 75%만 갖고 재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75%면 1,500만 원만 갖고 재계산하겠다. 이미 경과한 거 빼고. 단기의 총 공급은 가세 사업이 4억, 면세 사업이 6억이니까 10억이고요. (10억) 중에 면세 사업이 6억이니까 면세 비율이 60%예요. 근데 직전은 가세가 없고 면세만 있네, 그지? 그러면 총 공급이 4억이고 면세도 4억이니까 직전의 면세 비율은 100%예요. 그지? 직전의 면세 비율은 100%인데 단기의 면세 비율이 60%니까 몇 프로 감소한 거야? 40%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40% 감소했다. 그럼 40% 감소한 만큼은 오히려 가세 사업에 더 쓴 거야. 가세 사업에. 그래서 마이너스 600만 원 거 나온 만큼 오히려 공제가 돼요. 공제가.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전표 데이터 블록이냐 보면 안녕하시고 기계장치는 기타 자산이죠.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 2022년 5월에 취득을 했고 25%씩 3번 경과해서 이미 75%가 소비가 됐어요. 매입세액으로 해야 돼요. 매입세액. 여기 보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 나왔어요. 세액으로.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500만 원에 25%니까 그럼 얼마야? 125만 원 갖고 재계산하는 거고 단기의 면세 비율은 10억 중에 6억이 면세 60%고 직전은 총 파는 거 4억 면세 파는 거 4억 해서 면세 비율 100% 그래서 40% 감소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50만 원 나오는 것만큼 공제가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05회 전산세무 1급의 부가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